자, 이제 회원가입 폼에 해당되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이거 해당되는 것은 잠깐 해드렸고, 이것 때문에 이제 jQuery하고 부트스트랩을 저희가 이제 조금 계속 진행을 해가면서 진도를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 부트스트랩이나 jQuery를 사용하시려면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함수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회원가입하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디자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링크가 CSS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CSS 부분을 선언되어 것을 이제 가져오게 된다. 여기 선언되어 있는데 요거 부트스트랩입니다. 부트스트랩. 폴더가 부트스트랩이고 부트스트랩.min이라고 되어 있는데, min은 그 소스를 작성하시다 보면 엔터도 누르게 되고 주석도 치게 되고 블랭크도 많이 띄어서 이제 탭이나 블랭크를 많이 띄어서 보기 좋게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소스 파일 자체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때에 얘가 속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느려지는 경향이 있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블랭크도 빼고 엔터도 빼고 주석도 다 빼고, 아시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소스만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을 min이라고 합니다. 미니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미니멈에 해당되는 소스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쓰시게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은 요거 이제 부트스트랩 CSS입니다. 그 CSS라서 이제 디자인 부분입니다. 디자인 부분인데 얘네들은 전부 다 뭘로 사용하냐면 클래스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바꾸면 디자인이 바뀐다. 여기다 써놨습니다. 클래스를 바꾸면 디자인이 바뀝니다. 대신에 이제 얘네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제 클래스를 잘 하셔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큰 것에 해당되는 것을 한 개 선언하고, 큰 것에 해당되는 선언하고 블랭크를 띄어서 큰 것에 작은 것에 더 작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CSS를 만들어서 클래스로 지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w3schools.com에 가보시면 부트스트랩,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트스트랩 3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으시고요. 그 밑으로 이제 쭉 내려보시면 부트스트랩 클래스 CSS all classes가 있습니다. all classes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모든 클래스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쭉 나오시는데, 여기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저희가 이제 뭐 내 맘대로 백그라운드 색깔을 바꾸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없으면 그게 이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 색깔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게 여기 없으면 태그에다 직접 스타일 백그라운드 해가지고 고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스타일 속성을 직접 이용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클래스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이 CSS에 대한 라이브러리의 도큐멘트를 잘 참조하셔서 얘가 있는 거가 없는 거를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많이 들여다 보셔야 돼요. 많이 들여다 보셔야, 아,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그럼 이런 것을 여기다가 써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찾아 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필요하시고요. 거기 뒤에 이제 밑에 보시면 스크립트 관계 있는데, 여기 사이트는 아작스, 뭐 구글 APIs 되어 있는데, API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 API가 뭔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또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API 아는 것 같은데, API 많이 써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시고, 그래서 API가 뭐지? 이렇게 해서 이게 약자입니다. 원래 뜻이 뭐지?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 원래 뜻은 어플리케이션, 여기 있죠. 어플리케이션, 원래 뜻은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잔뜩 짜놨는데, 여기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두고, 이렇게 접근해서 사용하세요. 이게 이제 API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유용한 프로그램들, 유용한 함수들,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접근하는 메소드 이름이라든지 함수 이름을 지정을 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지정해서 접근하시면 내가 전부 다 해결을 해줄게 라고 이제 짜놓은 게 이제 API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 이게 이제 jQuery다, 이런 얘기죠.
jQuery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짜기가 좀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거를 복잡하고 반복이 되는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거죠. 걔를 jQuery라고 이해하고요. 그래서 jQuery.min.js 해가지고 얘도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압축시켜 놔서 선 JS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얘기고, 부트스트랩의 디자인에 맞는 동작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작을 만들어 놓은 게 부트스트랩 min.js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사하실 때는 이제 W3 스쿨수 이렇게 가셔가지고 W3 스쿨수에 들어가셔서 또 어디다 놨지? 여기구나. 예. W3 스쿨수에 가서 부트스트랩에 가보시면 이제 여기 try yourself 뭐 이런데 아무데나 try yourself가 보이시면 클릭하시고요. 여기 메타, 링크, 스크립트 요 네 줄을 복사하시는 거예요. 이 메타는 뷰포트인데요. 뷰포트 메타인데 저희가 요거는 장비 너비에 맞춰서 저희가 보이기를 시전해 주세요 라고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을 이니셜 초기화 스케일이 1로 해가지고 장비 너비를 전체를 1로 해서 처리를 해주는 이런 이제 선언이 되어 있다. 이거 뷰포트입니다. 보여지는 내용에 대해서 선언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요 네 개를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메타, 링크, 스크립트 해가지고 복사하시면 되고요. 요 메타는 메타 어떤 설정에 대해서 선언해 놓은 거고요. 링크는 CSS, 스크립트는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것을 외부의 거를 끌어서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는 건데, 여기 보시면 URL이 HTTPS부터 들어가죠. 이 얘기는 내 서버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서버에 있는 경우에는 저렇게 쓰지도 않죠. 그냥 이제 위치 슬래시부터 쓰시거나 이렇게 같은 위치면 그냥 파일을 그냥 쓰시거나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시는데, 지금 HTTPS 땡땡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외부에 있는 걸 갖다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되면 이 사이트는 꽝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지금처럼 HTTPS나 HTTP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외부에 있는 걸 갖다 쓰게 하겠다라는 방식이라고 쓰는데, 이런 걸 CDN 방식이라고 이해합니다. CDN에서 한번 쳐보시면 엔터. 얘도 약자입니다. 약자인데 여기 보시면 CDN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컨텐트가 이제 파일 자체에 해당되는 게 컨텐트인데요. 컨텐트 델리버리가 얘를 이제 배달을 받는 거죠.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배달을 받아가지고 어디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네트워크에 있는 인터넷이죠. 인터넷에서 이제 컨텐츠를 배달받아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얘는 이제 URL 주소를 보통 인터넷을 통해서 URL 주소를 가지고 이제 써놓고 걔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걸 의미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이렇게 하시는 것을 CDN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그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다운로드 받아서 내 사이트에 있는 거랑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얘는 파일로 돼 있죠. 이렇게 파일, CSS 파일, JS 파일.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운로드 받게 지원을 해줍니다. 공짜로 그냥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얘를 다운받아서 쓰시면 그냥 전부 다 실행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운받아서 하는 게 번거로워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원하는 위치에다가도 넣어야 되고 연결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번거로워서 이렇게 그냥 CDN 방식을 사용합니다. 사용을 해가지고 쓰고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try yourself에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면 잘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HTML에다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폼 태그를 만드시는데, 이렇게 만드시는 것은 부트스트랩에서 여기 부트스트랩의 폼에 관련된 게 폼스가 한 개 있고요. 여기 디자인 보세요. 디자인을 먼저 보고 아래 소스니까 소스를 잘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디자인을 먼저 잘 찾으세요. 얘는 디자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먼저 찾으세요. 찾으셔가지고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 줄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보시면 제목 나오고 오른쪽에 이렇게 입력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얘네들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줄여쓰기.
이렇게 줄여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홀리즌탈에서 홀리즌탈 옆에 이렇게 위아래로 줄이 바뀌게 되고요. 여기인데요. 근데 이렇게 이게 넓어지면 한 줄로 됐다가 이렇게 좁아지면 두 줄로 됐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도록 하는 게 반응형 웹이죠. 이런 반응형 웹으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하지? 이 소스가 밑에 나와 있죠. 소스. 이 소스를 긁어요. 긁어서 복사본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폼에 클래스 관계가 더 붙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폼 다시 홀리즌탈이라고 붙이고 이제 저렇게 여기 구조대로 쓰시면 저기에 있는 것처럼 쓸 수 있다. 얘네들은 이제 로그에서 컬럼을 만든 거예요. 컬럼 해가지고 이렇게 컬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얘가 전체 12로에서 앞에 있는 제목은 2만큼 차지하게,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건 10만큼 차지하게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잘 먼저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왼쪽 그 카테고리에 보시면 BS 인풋스가 있어요. 인풋스. 여기는 인풋, 텍스트 에리어, 체크박스, 라디오, 셀렉트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그 모양이 이제 여기 코맨드 해가지고 넓게 이렇게 그 텍스트로 넓게 이렇게 쓰려면 요런 소스가 필요합니다. 요 복사부처럼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체크박스, 여러분들이 체크박스를 이렇게 쓰시는데, 체크박스 중에서 보여지긴 하나 선택을 못하도록 만들 때, 이럴 때는 이제 여기 disabled라고 써주시면, 클래스 중에서 disabled라고 쓰시면 이렇게 선택을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이런 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걸 잘 찾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밑으로, 이 목록이 밑으로 나온 거고요. 목록이 옆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된다. 요거 복사붙여 놓기 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원하는 걸 잘 찾는 게 중요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셀렉트 리스트인데 밑으로 내리면 이제 뭐 이렇게 셀렉트해서 사용하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써서 여러 개를 이제 보여주면서 밑으로 쭉 보여주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여기 풀다운 메뉴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 내용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만드세요. 셀렉트해서. 그 다음에 input 2가 있습니다. input 2에는 이제 더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잘 보세요. 여기 아이콘을 보이고 이제 이렇게 텍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그래픽콘인데, 여기 스판 태그로 이런 그래픽콘을 한 개 만들어서 그래픽콘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어서 사용자 그래픽콘, 이게 사람 얼굴입니다. 그래픽콘을 만들어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쪽에 i태그라고 썼는데, i태그는 원래 이탈릭이라는 의미입니다. 태그가 이탈릭 태그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옆으로 누워지게 하는 태그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콘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i태그니까. 그죠? 그래서 태그 쓸 때 이걸 아이콘 태그로 또 사용을 합니다. 그 부트스트랩에서는 보통 이건 다른 태그를 써도 되는데, 클래스가 디자인이에요. 태그가 디자인이 아니고. 클래스가 디자인이고, 그 그래픽콘을 만들 때는 태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클래스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하는 거 이렇게 나오죠. 검색 여러분이 많이 달게 되는데, 검색하는 내용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한번 계속 회원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거는 아이디 입력하라고 만들었고요.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만들었습니다. 그 밑으로 이제 뭘 만들어셔야 되냐면, 이름을 만들게 되는데, 이름도 그냥 텍스트이죠. 텍스트이고, 지금 아이디 입력하는 거하고 동일하십니다. 그 이름은 한글로 10자, 이렇게 10자까지만 저희가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필수적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입력을 할 때에 폼 태그를 만들고요. 입력하는 데이터 항목 한 개당 div를 만들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걔를 폼 그룹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앞에 라벨을 붙이고 뒤에 인풋 태그나 이제 입력하는 태그들을 만들면 된다.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네임을 입력을 할 때 여기 div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합니다. 텍스트니까 div를 전부 다 텍스트로 되어 있는 /div까지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세요. 복사하셔서 이제 비밀번호 밑으로 가입 위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여기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름으로 성명 이름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자, 이름으로 바꿔주시고요. 이름이니까 name 아이디 아니고 이름이 name이 되겠죠. name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플레이스홀더는 글자가 입력이 전에 배경 글자입니다. 나오는 거고요. 그 맥스랭스는 최대 글자를 지정하는 건데,
그 사람 이름은 열자까지만 쓰고요. 인풋 태그인데 타입은 텍스트입니다. 요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타입 텍스트는 생략할 수 있고 얘가 디자인적으로는 입력하는 란에 해당이 되는데 폼 컨트롤이라고 쓰시면 입력하는 란에 해당되는 부트스트랩이 얘를 입력하는 란으로 만들어 줍니다. 아이디는 이제 네임이 되겠죠. 아이디는 네임이 되고 플레이스 홀더에는 성명 이름을 집어넣으라고 이름을 집어넣고 쓰시면 되고, 이 데이터 넘어갈 때 받는 항목이니까 이게 이제 request.get parameter 이제 해서 문자열 집어넣게 되는데 그때 문자열에 해당됩니다. name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이렇게 사용해서 쓰십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한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게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필수적으로 입력을 하자라는 속성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필수 입력입니다. 예, 필수 입력이니까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라고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프레스 홀더 말고요. 그 required라는 게 있습니다. required. 그냥 required만 쓰시면 되고 이제 이 required 이꼬르 required라고 쓰셔도 됩니다. 원래 이게 속성 값이기 때문에 이게 변수입니다. 변수이기 때문에 값을 뭔가 넣어놔야 돼요. 이렇게 넣어놔셔야 되는데 그냥 요 required만 선언을 해도 얘가 이제 그 required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required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런 건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required가 뭐지? 원래 뜻이 뭐지? 원래 뜻이 뭔지를 좀 이렇게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required에 해당되는 게 뭐지?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그 여기 필수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입력을 해야 돼요. 필수에 해당되는 필수의 아시겠죠? 네, required 요구되어진다라고 되어진 건데 그게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꼭 뭔가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required라는 속성을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 required를 쓰시면 얘는 필수 항목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필수 항목을 지정할 때 required를 이용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사용을 해서 쓰시게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그 다른 거는 전부 다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입력된 상태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냥 누르시면 새로 고침 한번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하시면 이름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 아이디 단계 누르겠습니다. 누르시고 비밀번호하고 비밀번호 확인도 똑같이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입을 누르면 위 입력란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이제 나오죠. 여기 필수란 뜻이에요. 여기 부트스트랩에서 이게 나올 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버블 팁으로 이렇게 한 개 나오게 되는 거죠. 나와서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대시했죠. 그게 이제 required라고 붙여놓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입력을 안 한 경우에는 입력 꼭 하시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required라는 것을 많이 붙이게 됩니다. 붙여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또 이제 타이틀이라는 게 있는데요. 타이틀을 한 개 붙여놨습니다. 타이틀 한 개 붙여놨고요. 새로 고침 한번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지금 제가 이제 타이틀로 지금 이렇게 타이틀 이꼬로 그래서 이름은 2자 이상 10자 이내 한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 내국인만 대상으로 지금 아니면 외국인이면 한글로 그냥 뭐 작성해라 이거죠. 뭐 제시카라면 제시카라고 한글로 쓰라는 얘기예요. 다른 건 영문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걸 이제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시고 이제 가입을 눌러보시면 그 이입력란을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시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작성을 해서 가입을 눌러보면 아이고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이런 이름이 그 이게 타이틀로 해가지고 썼는데 그 제약 조건을 안 걸어놨더니 그냥 넘어갔어요. 그 비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쓰시는데 그 리턴 펄스 한 개 잡아야겠다. 리턴 펄스 주석 풀겠습니다.
요거 타이틀에 해당되는 것을 테스팅 해보시려면, 이제 저희가 정기 표현식 뭐 이런 거를 배우셔야 되는데, 원래는 여러 가지 써야 되는데, 한 글자만 써서 가입을 누르면, 이제 여기 내용이 한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이면안 작성하세요 라고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꼭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 뒤에 게 이제, 이런 것들이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을 쓰셔야 되는데, 자바 할 때 제가 이제 데이터 패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규 표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정규 표현식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서 어차피 자바의 정규 표현식이나 자바스크립트 정규 표현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패턴 글자를 한 개 만들어서요. 정의다 구글링 할 때 정규 표현식이라고 한번 치시면 이제 이런 여기 뭐 위키백과 이런 데서 정규 표현식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고 있고요. 정규 표현식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regular expression이라고 돼 있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큐멘트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검색, 스트링에서 검색 이런 걸 찾으면 이제 처음 찾아지는 자바 도큐멘트 보겠습니다. 자바 도큐멘트, 스트링의 리플래시 뭐 이런 건데요. 저희가 java.lang의 스트링 클래스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메소드 중에서 뭐 replace라고 쓸 때에 여기 이제 앞에 찾는 글자를 여기 보시면 reg ex라고 써져 있어요. 보통 이제 스트링이니까 str 정도로 쓰시면 될 텐데, 여기 보시면 reg ex라고 써놓은 거 보이시죠? 이게 보이시는데, 얘는 이제 스트링에 매치되는, 패턴이 매치되는 것을 찾자 이렇게 되시는데, 여기는 regular expression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맞는 것만 이제 이렇게 대체해서 사용하는데, 정규 표현식에 하면 패턴이 맞는 글자를 찾아가지고 짜집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그 중에서 HTML 태그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자바에서 if 문장을 막 이용해 가지고 얘가 4글자 이상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거 외에도 태그에 보시면 HTML5 태그에 더 추가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패턴이라는 거예요. 패턴. B자 누르고 패턴이라는 게 한 개 더 생겼어요. 패턴이라는 게 생겨서요. 여기에 이제 정규 표현식을 이제 사용을 해서 쓰실 수 있으신데요. 작성을 해서 쓸 수 있어요. 정규 표현식 아까 전에 보여드렸는데, 지금 정규 표현식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게 이런 게 있어요. 패턴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글자 패턴에 써서 사용하시는데, 패턴을 쓸 때에 맨 앞입니다, 맨 뒤입니다 이렇게 쓰시고, 맨 앞에 해당이 됩니다, 꺽쇠 표시, 맨 뒤에입니다, 달러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패턴 글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돼 있으신데, 여기에 이제 패턴 글자의 글자 제한, 여기 글자 제한인데, 물음표는 0번 또는 한자 이내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이렇게 여기 물음표를 한 개 쓰면 이제 이렇게 물음표를 쓰면 여기까지는 그냥 나와야 되고, 이 물음표 바로 앞에 있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컬러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맞고, 콜러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맞다. 뭐 이렇게 이제 패턴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 중에서 저희가 여기 이게 나오시는데요. 2자 이상 2, 20자 이내 20 이렇게 되면 2부터 20까지 해당이 되는 글자를 찾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으십니다. 패턴 글자를 반복에 해당되는 거 한 개 나오고 있어서 요거 한 개 봐드렸고요. 그리고 중괄호 1고 중괄호 4에다가
최소 문자열의 길이, 그 다음에 최대 문자열의 길이를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시면 이제 패턴 글자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된다 이럴 때는 대괄호고 대괄호를 씁니다. 문자 클래스라고 해서 이 사이에 있는 글자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사이에 있는 글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글자를 쓰시게 되고요. 처음은 꼭세 표시, 끝은 달러를 씁니다. 달러를 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요거 가지고 한번 그 정기 표현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위로 올라가는 꼭세 표시 6번 위에 있는 꼭세 표시 쓰시면 되고요. 끝입니다 라는 것은 달러를 쓰시면 되십니다. 이것 중에 하나 이렇게 대괄호가 되었고, 보통 한글은 모음이 있어야 돼요. 자음과 모음이 있는 걸 가지고 이름을 사용하죠. 그 자음과 모음이 있는 한글이 가입니다. 가. 이해되시죠? 처음 나오는 글자가 가입니다. 가. 그래서 한글로 가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 가라라는 한 글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는 한글이 가부터 이제 한글 코드가 시작을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코드 값이 쫙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글자는 힝입니다. 힝. 가 대시라고 썼는데 그 대시는 이 사이에 글자가 엄청 많잖아요. 한글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가부터 시작을 해서 힝까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부터 힝까지 글자 중에서 한 개, 대괄호고 썼으니까 이 중에 한 개를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한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글은 두 자 이상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두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중괄호고 중괄호를 쓰시고요. 요거 한 자만 쓰면 안 되고요. 이게 두 자 이상. 이거 선택하는 게 두 자 이상, 콤마 쓰시고 10자 이내 10이라고 쓰는 거죠. 저장하세요. 저장하시고요. 이렇게 쓰세요. 쓰시고 이제 새로 고침 한번 여기 브라우저에 오셔가지고 새로 고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표현식도 이제 병행식 한 개를 이제 배우셨는데 새로 고침 한 개 하시고 이제 아이들은 제대로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으시고 비밀번호 집어넣고요. 비밀번호 확인 집어넣고요. 이름을 쓰는데 이게 한글로 쓰면 괜찮은데 한글로 안 쓰고 이렇게 영문으로 써가지고 가입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청하신 형식과 일치하지 않은데 여기 타이틀 붙여놓은 거 있죠. 여기 메시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름은 두 자 이상 10자 이내 한글로 작성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이런 메시지를 보게 되세요. 요게 타이틀을 작성한 이유예요. 아시겠죠? 보편적으로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풍선도움말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풍선도움말이 잠깐 떴다가 이렇게 잠깐 떠요. 이게 확대를 하려더니 확대하면 사라지네요. 잠깐 떴다가 얘가 이제 사라지게 되죠. 풍선도움말이. 아시겠죠? 이런 동말을 보실 때 이제 타이틀을 사용하는데 얘를 이제 그 패턴이랑 틀린 글자를 썼을 때 이렇게 썼을 때 이런 경고창에 해당될 때에 요것도 이렇게 보여주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청하신 형태하고 틀릴 때만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그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규 표현식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패턴은 표현식을 이제 의미하고요. 얘는 이제 문자열을 대상으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합니다. 자바에서도 스트링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 표현식을 써요. 그래서 이런 글자가 중간에 있는지 없는지 찾을 때의 정규 표현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글자를 바꿉시다. 자바 API 중에서 스트링인데 문자열 기준으로 하니까 자바 LANG의 스트링 클래스에 보시면 이제 이거 글자 좀 바꿔주실래요? 그래서 리프레시 뭐 이런 리프라이스 또는 리프라이스 올 이렇게 해서 쓰실 때
지금 replace all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찾는 게 REGEX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영어로 regular expre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정규 표현식입니다. 그다음 패턴 글자, 이런 패턴에 맞는 글자가 그 문자열 중간에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그런 패턴에 맞는 글자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이걸로 좀 바꿔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 우리가 딱 맞는 거를 여태까지는 계속 딱 맞는 뭐 테스트라는 게 있으면 쌍따옴표 테스트라는 것이 있으면 찾아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얘를 정규 표현식으로 해서 처음은 뭐라고요? 꺽쇠 표시. 끝나는 건 뭐라고요? 달러. 이 사이에 정규 표현식을 써서 그런 패턴에 맞는 글자를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있으면 뭐를 해주세요. 이제 바꿔치기를 해주세요.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간편하게 그 패턴 글자 입력한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단 이제 이거를 정규 표현식을 하면 글자 따로, 글자 길이 따로, 예, 글자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뭐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잡을 수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패턴에 틀렸다. 이런 패턴 글자가 아니니까 너는 이렇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패턴의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대상으로 하는데 패턴 글자 문자열입니다. 패턴. 패턴을 지정해서 사용하시는 걸 쓰는데 요거는 구글링 하셔야 돼요. 구글링 하셔서 패턴 글자에 해당되는 거 그 자바 책에도 좀 나오긴 하는데 조금 나옵니다. 조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하셔서 정규 표현식 계속 요거 읽어가면서 야 이게 무슨 뜻이지? 정규 표현식이 나오면 무슨 뜻이지? 라는 것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그 저희가 정규 표현식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 우편번호 형태 우편번호 정규 표현식이라고 쓰시면 이렇게 정규 표현식이 나옵니다. 잘 나오죠? 헐, 그죠? 예, 이렇게 쓰시면 우편번호에 대한 정규 표현식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게 된다. 자,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여기다가 쓰시면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의 유효성 검사 뭐 이런 게 필요 없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전부 다 이게 최대한 많이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많이 써놓는 게 중요하고요.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패턴을 넣으시면 사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부분이 이제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이 브라우저가 낮으면 또 이게 패턴 태그가 안 먹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바스크립트 또 안 넣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 정규 표현식 패턴이 만약에 틀렸다 이런 건데요. 입력한 데이터의 정규 표현식, 데이터가 정규 표현식이 안 맞으면 정규 표현식이 안 맞으면 안 맞다고 나옵니다. 안 맞으면 안 맞다고 보여주는데 타이틀을 이용하죠. 저희가 이제 타이틀을 이용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타이틀 메시지를 보게 된다. 메시지. 근데 타이틀에다가 메시지를 잘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타이틀 부분을 이제 저희가 패턴 만들면서 타이틀 부분을 같이 써가지고 잘 만드는 게 중요하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규 표현식을 만들 때는 시작합니다. 꺽쇠 표시, 끝납니다. 달러. 대괄호고 대약고는 여기다 이제 한 개 정규 표현식에 해당되는 것도 또 해줘야 되니까. 자, 이 꺽쇠 표시가 한 개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거 시작합니다입니다. 시작. 정규 표현식 글자의 문자열의 시작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러가 나옵니다. 달러는 끝입니다. 끝을 미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규 표현식의 시작, 정규 표현식의 끝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되시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고 대약고 나오시는데 이거는 이제 이 중에 글자 중에 하나. 예, 글자가 여러 개 나오는데요. 글자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여러 개를 다 쓰겠다가 아니라 이 글자 중에 하나 이런 얘기예요. 그 글자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대표할 때 이제 저렇게 대괄호고 대괄호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십니다.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고 중괄호 나오는데 얘는 이제 반복 횟수를 의미합니다. 반복 횟수를 의미하는데요. 근데 이제 요 중괄호 중괄호는 반복하고 횟수를 의미하는데 어떤 걸 반복하느냐?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거. 바로 앞에 있는 거를 반복을 한다. 여기 지금 썼을 때 바로 앞에 있는 건 요겁니다. 요거 바로 앞에 있는 거를 반복을 하는데 여기는 반복의 최소 개수 2번 반복합니다. 최소 2번은 반복시켜야 돼요. 한글 가부터 흰까지 한글로 되어 있는 게 2번 이상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 10번까지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10자 이내, 그 2자부터 10자 이내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중괄호 반복 횟수인데 반복 횟수를 그냥 쓰시면 거기 딱 맞게 반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반복 횟수인데 중괄호 중괄호를 쓰시면서 여기는 이제 최소, 앞에 있는 게 최소고요. 뒤에 있는 게 최대입니다. 최대 어디까지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냥 중괄호 중괄호를 쓰시면 이제 반복돼 있을 때 개수 정확하게 딱 요것만 반복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괄호 엮어서 데이터가 한 개만 들어간다. 그럼 반복 횟수를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죠. 반복 횟수만 한 개 써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것은 어디서 아느냐? 이런 것을 아는 것은 이제 구글링 하시면 얘네들이 이런 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라고 해서 이제 정규 표현식 찾아가서 위키백과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정확히 n번만큼 일치시켜서 반복을 한다. 이런 얘기죠. 최소 콤마가 있으면 앞에 콤마 앞에 최소, 콤마 뒤에 최대. 최대를 비워놓으면 이제 그 몇 번 이상 크기만큼 해야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우편번호 정규 표현식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우편번호 정규 표현식 이렇게 해서 이제 정규 표현식 모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규 표현식을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쓰려면 오류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많이 만들어 놓고 테스팅해 보니까 잘 되더라. 아시겠죠? 네? 잘 되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우편번호 지금 우편번호 정규 표현식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썼는데 여기 옛날에는 이렇게 D 그 여기 보면은 달러 내고 역슬래시입니다. 역슬래시 D라고 쓴 거는 디짓 숫자 이런 뜻이에요. 숫자로 5개, 풀 5개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에 해당되는 우편번호입니다. 우편번호는 숫자로 5개를 사용하죠. 현재 아시겠죠? 바뀐 우편번호는 5개를 사용하세요. 근데 옛날 거는 3개-3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역슬래시 D가 그 나중에 그 정규 표현식을 나중에 아니라 정규 표현식에 여기 위키백과에 있는 걸 보시면 역슬래시 D라고 써져 있는 걸 찾아보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역슬래시 N도 여기 이거는 줄바꿈이는 N번 패턴에 맞춰서 여기 역슬래시 D 여기 있다. 역슬래시 D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숫자죠. 0부터 9까지 숫자를 나타낼 때 역슬래시 D를 사용하는구나. 그 대문자는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정규 표현식은 구별을 해서 대문자 D를 쓰면 숫자가 아닌 게 됩니다. 아닌 문자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해 쓰셔야 돼요. 소문자 대문자는 잘 구분해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글링을 해서 정규 표현식에 있는 것을 해석이 잘 안 되면 이제 여기 정규 표현식 위키백과에 가서 그걸 찾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걸 찾으면 이게 뭘 쓰라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보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세요. 정규 표현식을 1번 내가 새롭게 만든다 2번 이런 데서 구글링에서 찾으면서 여기 휴대폰 정규 표현식도 있고 여러 가지 정규 표현식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쓴다. 이해되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많이 씁니다. 복잡한 정규 표현식 이런 거 쓸 때는. 그리고 이제 그걸 해석해 봐서 제가 원하는 게 아니면 조금 고쳐 쓰시는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잘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패턴이라는 게 생겼고요. 이게 정규 표현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HTML 태그 안에 속성, 패턴이라는 속성을 이용하시면 정규 표현식을 집어넣고 틀리면 타이틀,
타이틀의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은 2자 이상 10자 이내에 한글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게 꼭 맞지는 않아요. 꼭 맞지는 않다. 이런 얘기는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잘 쓰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한글이나 이런 걸 잘 쓰도록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뭐 특수문자 이런 거 이제 가입 눌러보시면 이제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게 한글인데 뭐더라? 뭐를 누르면은 이게 그 인식을 요즘 다 인식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다 되네요.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이제 사용해서 쓸 수 있으시고요. 이제 한글도 이렇게 자음이 아닌 거를 쓰시면, 자음이 아닌 글자를 쓰시면 여기 한글로 사용하지 못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걸러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게 걸러내게 만든 게 가부터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붙어 있는 저희가 패턴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든 거죠. 가부터. 그러니까 리을 요 앞에 자음 모음이 있거든요. 요 앞에. 요 사이에 있는 것만 써라. 그랬으니까 이게 모음과 자음이 붙어서 서로 조합된 것만 써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을 쓸 때는 이렇게 사용해서, 한글 이름을 사용하실 때는 가부터 힘까지 보통 이렇게 써가지고 모음과 자음이 제대로 붙어 있는 한글을 쓰세요. 이렇게 이제 패턴이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